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저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도 또 지형에 대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을 더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떻게 돼 있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주로 지형과 도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도로가 4개 큰 도로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2가지 나머지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내려가네요. 예, 노장로님께서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슬라이드 내리는 게. 그걸 찍고 하셔야 돼요. 여기를. 네? 여기를 찍고 이제 해보세요. 이제. 예. 예, 제가 기술이 딸려서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그 4개 주요 도로가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국제 해안도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 해안도로, 해변도로, 비아 마리스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성경에는 해변길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족장의 길입니다.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녔던 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의 길입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의 길, 요단강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요거를 이제 요단 계곡의 길이라고 그러고, 네 번째는 왕의 도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있는 도로가 이제 왕의 도로라서 4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볼 거고요. 진지사님께서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그러셨네요. 예. 소리가 왜 안 들리죠? 노장호님 소리 좀 들리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렇게 올리셔서. 잘 들리네요라고 하는데? 그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잘 들리네요. 이제 잘 들리네. 여기는 왜 안 들린다고 하지? 예. 김강현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진입사님 이제 잘 들리시죠? 예. 이제 4개의 도로가 있는 것만 기억을 먼저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왼쪽에 그 지중해 바다 아시잖아요. 대해라고 그러죠. 지중해 옆에 있는 해안도로, 해변길, 그 다음에 족장의 길, 그 다음에 계곡, 그렇죠? 그 갈릴리 바다부터 요단강 사해, 여기가 이제 계곡길이거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왕의 도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가지를 할 겁니다. 지형을 보시면 이제 우리랑 달라요.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거라서 좀 그런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변이니까 뭐 당연히 해발이 고도가 0에서 시작하겠죠. 0에서 시작하다가 조금 올라가요. 한 400m 좀 쭉 올라가요. 400에서 60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더 올라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루살렘, 뭐 헤브론 이쪽 동네거든요. 그게 있고 또 갑자기 확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78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0m 차이가 나게. 그러니까 훅 떨어지는 거죠. 훅 떨어졌다가 다시 또 훅 올라가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개의 지형에 따라서 길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옆에 나온 5가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끼고선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한 400에서 600 정도 되는 셰펠라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산지가 있어요. 그렇죠? 산지는 800,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요르단 계곡지대, 4번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동부 산악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쑥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쑥 올라가는 그런 지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쑥 떨어져요. 그랬다가 다시 쑥 올라가요. 일종의 롤러코스터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지형은 그렇게 돼 있구나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해안도로로 갈 겁니다. 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지형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스라엘 지형은 어떤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서 한번 써보실래요? 아시는 대로 한번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형이죠? 이스라엘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표현하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15초 시간 드릴게요. 예, M자 지형. 예, 뭐 M자라고 해도 되고요. 예, 조정현 지원은 M자로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선별 주스 언제 들어오셨어요? 예,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야죠.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롤러코스터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다른 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형의 도로들이 어떻게 났을까를 보는 겁니다. 그죠? 이제 해안도로 보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국제해안도로, 해안길, 해변길. 이사야서열은 해변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제 가자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 동네가 블레셋 동네잖아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비아 마리스라는 라틴어 같아요. 그렇죠? Sea of the Way of the Sea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이제 해변길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요,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라고요? The land between, 낀 나라. 그죠?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에 끼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애굽 문명권의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결을 해주는 도로가 요 해안도로, 해변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든지 왔다 갔다 사람들이 그 장사하거나 무역을 하려면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싸울 때도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다. 무슨 도로요? 해변길, 해안도로 다 뭐 어떤 말 쓰셔도 좋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 있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좀 보이긴 하고요. 해변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국제도로.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제가 세울 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원 할 때 나왔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탁 어디에 걸려요. 거기가 어딜까요? 쭉 올라요. 가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텔아비브 요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벡 뭐 이런 데를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산이 하나 큰 게 보여요. 큰 산이 보이고 거길 지나가면 넓은 평야가 보여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 그 올라가다가 옆에 보면 왼쪽에 삐쭉 튀어난 그 지도상에 그게 여러분 아시는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보면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골짜기가 쫙 보이겠죠. 거기를 지나가는 도로가 해변길입니다. 그래서 해변길은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애굽이 어디인지 아시죠?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텔아비브 요빠. 지금은 옛날에는 그 우리가 그냥 요빠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텔아비브하고 요빠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텔아비브 요빠라고 얘기합니다. 행정구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베네셀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게 아벡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아벡을 이 해변길이 지나가고 그리고 쭉 가다가 탁 걸리는 데가 갈멜산하고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거기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요 무깃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마겟돈이 그겁니다. 무깃도 아마겟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변길이 그렇게 가는구나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겠죠. 요 뭐 이름은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가사 텔아비브 요빠 아벡 무깃도 모르셔도 되는데 무깃도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올라가다 탁 보이는 산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산이라고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갈멜산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 디즈레일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골짜기 다 같은 겁니다.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서 한 500m 정도 되고 39km까지 쫙 내려가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1대 850으로 싸웠던 곳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도원 때 했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갈멜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한 500m 있는 갈멜산. 거기 이제 엘리야의 동상도 있고 뭐 기도원 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갈멜산에 쫙 올라와서 쫙 보면 이렇게 넓게 보이는 평야가 이게 골짜기 평야가 뭐라고요? 한번 올려보십시오. 무슨 평야라고요? 무슨 골짜기라고요? 예, 여기 써 있네.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원 때 얘기했었잖아요. 어디서 싸웠죠? 하롯셈하고 모레산 나왔잖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길보아산, 밑에 있는 게 하롯셈이고 가운데 있는 게 모레산입니다. 그렇죠? 왼쪽에 보이는 산이 하나 있는데 다볼산입니다. 이것도 한 500m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사기 4장 5장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나오는 산입니다. 다볼산. 그래서 이렇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볼산도 보이고 모래산도 보이고 길바도 보이고 그리고 저쪽 다볼산 왼쪽 쭉 올라가면은 나사렛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갈멜산 이스라엘 골짜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가까이 본 거죠. 갈멜산이 한 38km 정도 쫙 남동쪽으로 있고 그 앞에 가는 게 기손강이. 기손강이 우리가 엘리야 그 갈멜산 전투 때 그 사람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 기손강이거든요. 기손강이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골짜기가 넓게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골짜기입니다. 예,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가사에서 쭉 올라오면 무깃도가 탁 걸리잖아요. 무깃도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볼산이 있고 모레산이 있고 길보아산이 있고, 그 앞에 길보아산 앞에 이렇게 가는 게 하롯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사사기 4장이나 또 기도원 이야기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좀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갈멜산에서 본 거죠. 이스라엘 골짜기 평야가 크게 있고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사렛은 그쪽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나인성, 수넴,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동네가 거기라는 거 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런 거구나.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해안도로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해안도로 하면 뭐가 딱 생각나시나요? 예.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쭉 올라가는 거. 그 길이에요. 굉장히 긴 길이겠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는데, 가다 보면 뭐가 탁 앞에 큰 산이 있어요. 뭐라고요? 갈멜산. 그렇죠? 그리고 거기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 하나 있어요.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쑥 가면 평야가 쫙 펼쳐지죠. 그렇죠? 30km, 20km, 20km 삼각형식으로 된 그런 평야가 이제 보여지는 게 해안도로, 해변길입니다. 되시죠? 네, 이제 해안도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4가지 꼭지가 있는데 2가지가 이제 마친 겁니다. 해안도로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해안도로. 해안도로는 힘든 길이 아니겠죠. 그렇죠? 낮은 동네를 따라서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니까 막 산행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평평한 길을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도로 하면 해변길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뭐 저기 하셨는지? 20초 시간 드릴게요. 저만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립니다. 해변길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제주도요? 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예. 제주도. 예. 나중에 제가 그 갈멜산이나 이런 데를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정말 해변도로입니다. 그야말로 쫙 가는 해변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하고 아수르, 바벨론하고 이렇게 싸울 때 나오는 그런 길입니다. 예, 무기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무기도가 남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드론으로 막 찍잖아요. 드론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의 길로 넘어갈까요? 예. 찰수유, 예. 박소영 자매라고 되어 있네. 유병철 형제, 그렇죠? 예. 이제 족장의 길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장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이 족장의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부엘세바야. 부엘세바라는 거는 이따 나오게 텐데 사해 왼쪽쯤에 네겝이라고 그러죠. 네겝부. 남방 네겝부 라고 이야기하는 동네에 있는 게 부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오고, 거기서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오고, 또 올라가면 또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리고 또 베델이 나오고, 좀 더 가서 사마리아 지방에 세겜이 나오고,
그게 족장의 길입니다. 다시요. 이 족장의 길은 중요해요. 부엘세바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세겜으로 갑니다. 다시요.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다음에 세겜. 근데 그 부엘세바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도시가 헤브론과 베들레헴이에요. 헤브론, 베들레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은 30km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먼 길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들이 나오고 세겜이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해변길이라고 이렇게 만나요. 그 요셉이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갔다 오는데 그건 세겜을 지나서 도단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해변길이랑 이렇게 만나서 갈릴리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족장의 길 다시 보십시오. 이제 부엘세바부터 헤브론인데 예루살렘 이 옆에 이렇게 빨간 줄 쳐놓은 이유는요. 예루살렘 위치를 먼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위치는 어떻게 찾냐면 사해 바다에서 쭉 줄을 그으면 거기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의 위치를 잡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잡고 헤브론은 사해 바다의 중간 약간 아래인데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예루살렘과 헤브론의 위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는 사해 맨 끝에서 쭉 줄을 그어서 나오는 곳. 남방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 비가 거의 한 강수량이 1년에 200mm 정도뿐이 안 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부엘세바에서 가고 그다음에 사해 중간쯤 중간 조금 아래 헤브론 그다음에 사해랑 만나는 그때쯤이가 예루살렘. 근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헤브론 사이쯤에 있고 예루살렘에 더 붙어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 나오고 거기서 좀 쭉 가면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면 세겜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가면 말씀드렸던 도단이 나오는데 도단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해변길이랑 만난다. 자꾸만 제가 할 거거든요. 여러분 외우실 때까지. 족장의 길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는 부엘세바는 안 보입니다. 밑에부터 보시면은 부엘세바가 안 보이고 사해 중간쯤이니까 헤브론이고 사해 꼭대기쯤에서 만나니까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가 베들레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조금 올라가서 베델이 나오고 쭉 더 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세겜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자꾸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 가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다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해변길하고 족장의 길의 이 높이 차이는 고도 차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해변길이니까 당연히 해발 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한 78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에는 지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입체 지도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왜 높은 데 살았을까요? 예,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데 살아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이스라엘은 많은 경우에 산지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지금 요 족장의 길은 유대 산지, 에브라임 산지 길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산지라고요? 유대 산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쭉 이렇게 700-800m 되는 길이 그런 높이에 있는 난 길입니다. 요거 이제 족장의 길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이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경로를 통해서 족장의 길을 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갈대 우루 그 수메르 문명권에 있는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에 나온 수메르 문명입니다. 굉장히 발달한 문명인데 그 동네 갈대 우루에서 시작해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다마람이 있는 하란에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삽니다.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결국 쭉 내려와서 다메섹 건너서
쭉 내려와서 세겜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세겜 아까 나왔었잖아요. 세겜으로 들어왔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까지 가버려요. 그랬다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다시 올라오는 요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림이고요. 이제 족장의 길이 뭐 특별한 길이 아니고요. 산 중턱이나 이렇게 다니는 길로 해서 쭉 나온 겁니다. 요거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난 그 족장의 길 팻말이고요. 가다 보면 이렇게 로마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몇 마일 갔다. 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이정표 같은 이런 큰 바위들로 세워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마일스톤, 로마에서 만든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족장의 길에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렇게 경로를 쭉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대 우르에서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강이잖아요. 거기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하란에 가서 몇 년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 딱 들어온 게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성경을 써드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마침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침내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세겜 땅.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걸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예,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다가 세겜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베델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중간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베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서 장막을 쳤죠. 베델 동쪽산,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중간. 제단을 쌓고 또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근데 요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남방이라는 거는 영어로 네게브입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 네게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 남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성읍이 뭐냐면 아까 나왔던 부엘세바입니다. 그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게브는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남방, 창세기에서 남방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딜 가르치냐면 부엘세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렇죠? 예, 그걸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세겜으로 마침내 들어왔는데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그리고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가죠. 부엘세바 남방 갔다가 기근이 생겨버리니까 그냥 애굽으로 확 내려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이집트로. 지금 보는 게 우리는 지금 그 왕의 도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이 생기고 바로하고 일이 생기고 뭐 이리니 저리해서 재산을 많이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어디로 다시 올라가요?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베델로 갔다가 이제 요게 이제 13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네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겝에서 길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베델. 그렇죠? 그리고 거기 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나눠지는 그림이 왜 나오냐면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룻이 아니고 롯이죠, 그렇죠? 롯의 그 딸 둘과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소돔으로 간 다음에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자세히 볼 텐데 베델에서 이제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시요.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헤브론에서 한 20년 넘게 살거든요. 그래서 헤어져서 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 아브라함 거주하는데 한 20년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알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롯이 글로 간 겁니다. 근데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으로 가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쭉 보시면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족장의 길이 아니고요. 아까 그 왕의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왕의 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왕의 길은 요단 동쪽. 예, 감사합니다. 족장의 길이 왕의 길이 아니고 예, 족장의 길입니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마침내 세겜으로 들어갔다가 쭉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갔다가 롯이랑 헤어지면서 헤브론으로 가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헤브론에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삭도 가잖아요. 그랄 지방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부엘세바로 가서 한 10여 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애를 마치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은 사해 중간 약간 아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랄은 네게부 지방에 있는, 지금 그 후에는 이제 블레셋 땅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묻힌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인가요? 예, 그리고 야곱과 레아. 그렇죠? 요셉은 세겜에 묻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광이요? 하여튼 가면 성서 유지 가면 여기를 많이 들른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아브라함의 묘라고 하는데 진짜 건 아니고 가묘라고 그러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요. 이제 족장의 길 이제 얘기되시나요? 부엘세바 기억나시나요? 부엘세바, 헤브론, 그다음에 예루살렘인데 가운데 베들레헴이 있고 베델이 있고 가고 세겜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마리로 가고 도단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해변길과 만나죠. 이게 이제 족장의 길입니다.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할 거 너무 짧았나요? 족장의 길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못 봐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길을 이제 한 700-800m 고도의 산지입니다. 그렇죠? 유대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난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또 성읍이 있고 또 성읍이 나오고 하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얘기하냐면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이제 그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만 혼자 얘기해서 너무 빨리 끝나는 듯한. 예, 이 1번이 무슨 길이라고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해안도로라겠죠. 당연히 해안도로, 해변길,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다음에 이제 한 700-800 올라가죠.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예, 족장의 길. 그리고 요단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이잖아요.
그 가는 길을 요단 계곡길, 계곡이 아주 깊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성읍이 하나 뭘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일이 나오는데요. 그 계곡길에 있는 도시, 다음 주에 볼 텐데 유명한 도시였어요. 대추야자의 성읍 뭘까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실래요? 오아시스가 있고, 진입사님 왜 혹했죠? 오늘은 왕의 도로 안 나오고 해변길하고 족장의 길만 나오는 거죠. 예. 예, 제가 여쭤본 거는 3번의 그 계곡길인데 거기에 있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달의 도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도 행하시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오시는 게 있거든요. 3번이 뭘까요? 3번은 계곡길이고 거기 있는 도시 혹시 아시는 분 올려주시면 여리고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또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바산, 아모리, 암몬, 모압, 에돔 요거를 쭉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유명한 길입니다. 왕의 도로, 더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예, 그건 이제 다음 주에 3번, 4번을 할 거고요. 되시죠? 접속이 잘 안 되시나요? 이숙자매 접속 상태가 쓰셨는데, 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어느 걸까요? 해변길, 족장의 길, 요단 계곡길, 왕의 대로. 몇 번이죠? 한번 올려보십시오. 번호 한번 올려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느린가 보네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요? 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십니다. 지금 어디까지 그럼 간 거죠? 나오는데. 예. 특히 인터넷이 백신 돌기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좀 나오는 텐데. 저희 집이 인터넷이 안 좋습니다. 이 동네가 안 좋아서. 예, 요거 답 몇 번인가요? 올려주실래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하나님께서 글로 못 가게 하신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많이 느리군요. 여리고가 이제 올라왔네요. 제가 맨 마지막에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접속이 좀 잘 덜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자꾸 끊긴다고 그러시네요. 수연자매도 그러시고. 예.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되시는 분도 있나 본데요? 해변길 말씀하시네요. 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해변길, 해안길, 국제 해안대로. 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많이 끊긴다고 그러시네요. 예. 해변길이고요. 그러면 해변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도로일까요? 이 동네가 인터넷이 다 그렇답니다. 해변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도로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국제해안도로 말씀하셨고, 예.
강대현 집사님도 맞으셨고요. 이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제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게 해변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번 써보시면 좋겠네요. 진일사님 인터넷 갈아주세요. 이 동네가 인터넷이 안 된대요. 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다 잘 하셨고요. 되게 안 좋은가 보네요. 2초 말하고 4초 멈추면 되는데요.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끝납니다. 예, 이제 보시면은 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예, 해변길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메소포타미아. 그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하고 싸울 때도 이 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길이겠죠. 그죠? 무역할 때도 그렇고 전쟁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거래요. 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해변길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가다 보면 뭐가 딱 보이죠. 산과 골짜기가 보이는데 이름이 뭐냐 하고, 그 다음에 그 골짜기로 들어가려면 어느 도시를, 어느 성읍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예, 이집트에서 지금은 좀 들리시나 보네요. 예, 오늘 아주 성적이 좋으십니다, 다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서희 집사님, 이숙자매, 김현정 집사님. 네,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산과 골짜기, 평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골짜기로 들어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도시, 뭐죠? 박준희 집사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지금 봤네요. 가사에서 무기또, 가사에서 무기또? 가사에서 무기또는 아니고요. 신 권사님도 가사에서 무기또라고 하시네. 왜 그랬죠? 제가 여쭤본 거는 해변길 시작과 끝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렇죠? 가사에서 무기또는 이제 그 이스라엘 평야까지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게 저희도 이사를 왔는데 또 가긴 그렇고. 예, 터닝포인트 되는 산과 골짜기 이름 뭐예요? 시작은 가사라고 보통 얘기 안 하고요. 이집트부터 얘기합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가사. 그쵸? 올라가야지 블레셋 동네잖아요. 그 경계쯤 되는 데거든요, 가사는. 그래서 쭉 올라가죠. 예. 그 산과 골짜기 이름은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 누가 이렇게 뭐가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갈멜산하고 이스리엘 골짜기 그리고 돌아간 도시 입구 도시는 무기또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2분 전에서 그대로 정지한 분도 있네요. 예, 그래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족장의 길 6개 이름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남방 네게부 지방에 있는 6번이요. 남방 네게부 지방에 있는 도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꽤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손미열 지사님, 갈멜산, 이스라엘 골짜기, 무기또. 예, 김현정 집사님. 예. 예. 족장의 길 6개 기억나시나요?